자, 일단 12쪽에 그거 제목이 잘못됐어요. 로그가 아니고 제목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유형이라서 12쪽 볼게요. 별거 없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시그마 A의 K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대. 1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놈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얘를 그냥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저놈을 그냥 뭘로 바꿔서 생각해? SN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이렇게 생겼다. 인 거야. 됐지? 그럼 우리가 SN을 할 때 뭘 알 수 있다? AN을 구할 수 있다.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뭐 해주라? 네, N에다가 1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건 S1이고 S1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한 거니까 첫 번째 항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얼마? 2분의 1이라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n이 2 이상일 때 할 수 있는 일 뭐? Sn 빼기 Sn-1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했어. 됐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서 첫 번째 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을 빼면 뭐 남지? AN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n번째 항만 남아요. 걔는 안 지워지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AN은 뭐가 된다? 주어진 식 쓰셔야 돼요. SN은 n 더하기 1분의 n, Sn-1은 n분의 n-1. 됐니? 네, 그래서 통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통분해서 쓰면 어떻게 돼? n에 n 플러스 1에 분의 얼마? 1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AN을 찾는 거야, 일반항을. 됐지? 그런 다음에 다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어떤 거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 네, AK분의 1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K가 1부터 N까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 K로 문자 바꿀 거고 역수 취하래. 그래서 그냥 K에 K 플러스 1이죠. 됐니? 이거 자주 나온다고 외우자고 했다. 연속된 두 자연수 곱의 합 뭐냐? 연속된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다 더하면 연속된 자연수 3개가 되고요. 니네가 아직 적분의 아이디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3분의 1이 곱해집니다. 요게 답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얘들아? 괜찮을까? 재혁이 괜찮니? 자, 그러면 2번은 오히려 쉬운 것 같은데? 얘들아, 2번은 어때? 좀 쉬운 것 같지 않아요? SN. 자,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 즉, 현재 A1부터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요 SN이 N제곱이래. 열이야 뭐 해줘야 되냐? 헐. 안 돼. 네,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2차식인데 상수항 없습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바로 공차 얼마? 자, 공차 n제곱 앞에 개수는 항상 2분의 공차였고 그게 현재 1이라는 거니까 공차가 2라는 게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AN을 2N 그리고 첫째 항은 1 넣었을 때의 값으로 1 나와야 돼요. 빼기 1 이렇게 AN 바로 써줄 수 있어야 돼요. 등차 수열만큼이라도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등차 수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기억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K는 1부터 100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 분의 1. 자, K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항 써주시고요. 분의 1. 자, 분모 곱 보자마자 뭐 해줘? 당연히
부분 분수할 생각해야지. 분모가 곱해져 있는 형태. 그래서 이놈 어떻게 돼요? 부분 분수하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 나와? 2 나와. 2분의 1 그리고 2k 빼기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살고요. 얘들아 몇 개씩 남니? 한 개씩 남는다라는 게 보여야 돼. 여기다 1부터 집어넣어봐. 알겠지? 그러면 1, 3 이렇게 나오고 뒤에 건 1부터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3부터 시작이야. 그치? 그럼 안 겹치는 것만 남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하나 남아 1 넣었을 때 1분의 1 남고요. 100 넣었을 때 201분의 1 남습니다.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자, 그럼 201분의 200. 2로 나누니까 답은 201분의 100.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부분 분수는 계산 많이 안 해보면 힘들 수 있어. 그치? 좀 해야 됩니다. 자, 47번에 2번. 직접 해보자. 47번에 2번. 똑같은 문제예요. 네. 자, 47의 2번 문제. 자, SN. 이거 보고 어떤 생각 들어야 된다고? 2분의 1 n제곱 플러스 2분의 3 n으로 너희 눈에 보여야 된다고.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 등차 수열의 합이야 까지가 너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고, 바로 AN은 자 2분의 공차가 개수라고 했어. 그럼 공차가 1인 거네. 1 곱하기 n. 첫째 항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옵니다. 그러면 플러스 1 필요하겠네. 1 넣어서 2 나오기 위해서. 여기까지 됐니? 그럼 AN은 그냥 n 플러스 1로 만들어지고요. 그놈 집어넣어서 n은 1부터 20까지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분의 1. 자, 부분 분수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1분의 1 나오는 건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부분 분수가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됐죠? 얘도 어때? 몇 개씩 남아? 하나씩 남는 형태. 모르겠으면 써보라고 했어. 자, 그러면 1 앞에 거 가장 작은 숫자 찾으면 돼요. 1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가장 작은 숫자겠니? 요 놈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당연히 2분의 1 남고요. 가장 큰 숫자 찾는 거야. 대입해주면 22분의 1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22분의 10이니까 11분의 5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게 2번에 5번이 답이었습니다. 됐니? 네. 자, 48의 1번은 같이 좀 볼게요. 48의 1번 좀 얘기 좀 할게요. 보자. 자, 모양이 조금 이상해. A1 플러스 2배의 A2 플러스 3배의 A3. 자, 겁먹지 마시고 어떻게 써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AK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얘들아. 830N.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나는 뭐 해줄 거냐면, 자, 요 시그마도 분명히 어떠한 놈의 합인 거야. 근데 그 놈이 조심해야 돼. AK가 아니라 K 곱하기 AK야. 알겠지? 자, 헷갈리면 치환해서 쓰세요. 한 문자로 BK라고. 처음에 하실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SN으로 표현할 거야. 자, 여기서 SN은 뭐라고? BK, BN이라는 수열의 합인 거다. A가 아니야. 됐어? 자, 그럼 얘가 830N이래. 그럼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첫 번째 뭐 해줘?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요. 그럼 S1 나오는데 S1은 B1의 값이라고. 됐어? B1 얼마? 830. 그 다음 두 번째. 자, n이 2 이상일 땐 sn 빼기 smy를 해주면 된다고. 이걸로 뭘 구할 수 있다고? bn인 거야. 문자 바뀌었다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내가 SN은 이렇게 생겼고 SN-은 어떻게 생겼어? 830 곱하기 n-1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둘을 빼면 또 830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우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n이라는 놈은 그냥 830이라고 적으면 돼. 첫째 항도 830, 앞으로 계속 830. 됐어? 근데 bn이 뭐야? 사실은 누구를 치환한 건데? KAK가 BK니까 bn은 NAN일 거 아니야. 됐냐? 그래서 고로 AN이라는 놈을 이제 구했다. 뭐야? n분의 830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AN을 찾고 그 식에 다시 대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829까지. 자, AK 자리에 요거 대입할 거야. K라는 문자로 바꿔서. 그럼 주어진 식 K 곱하기 K 플러스 1 분의 830이 됩니다. 야, 830이라는 숫자에 겁먹지 마시고 단순히 상수배야. 앞으로 빼면 돼. K는 1부터 829까지.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분분수 좀 쪼갭시다. 1분의 1은 따로 안 쓸게요. 다음과 같이 쪼개질 겁니다. 됐죠? 자, 몇 개씩 남지? 한 개씩 남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고 했어. 모르면 대입하라고 했고. 그러면 1분의 1 빼기 830분의 1. 분모가 가장 작은 숫자와 가장 큰 숫자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양쪽 끝에 하나씩. 자, 그러면 830 곱해서 답은 얼마? 829가 답이 되겠네요. 됐니? 자, 2번 문제 한번 직접 좀 해봅시다. 일부러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 내가 한 거야. 오히려 2번이 더 쉬워요. 네, 봅시다. 2번. 자, 시그마 K는 1부터 K제곱 AK 는 N제곱 더하기 N. 자, K제곱 곱하기 AK라는 저 말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얘도 뭐야? 하나의 수열이야. 됐어? 이 수열이 다 N항까지 더했더니 N에 관한 2차식 됐어. 무슨 수열? 등차라는 거야, 이 자체가. 공차 얼마인? 2인. 첫째 항 얼마인? 2인. 1 집어넣으면 2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바로 K제곱 곱하기 AK, 미안해, N으로 바꿔 씁시다. 우리가 편한 N이라는 문자. N번째 항, 즉 일반항이 뭐가 된다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근데 첫째 항도 2니까 1 넣었을 때 2 나오도록. 끝. 이렇게 바로 AN 찾았어야 됩니다. 그럼 AN 어떻게 되는 거야? N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걸 거기 오른쪽 식에다가 대입해 달라고 했어요. 10까지네요. 그러면 K 곱하기 K 플러스 1 분의 2라고 적어주셔야겠네.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은. 됐죠? 나중 가면 요거는 뭐 거의 암산돼요. 11분의 20 나오겠죠? 11분의 10의 2배니까.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게 복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울 겁니다. 자, 마지막 13쪽 갑시다. 근각계수 관계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근각계수 관계를 아예 까먹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그거 근각계수 관계 한번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부분분수, 거의 부분분수꼴로 나올 거야, 문제들. 엄청 응용되긴 어려워서. 자, 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49번에 바로 한번 써볼까? 문제는 읽어보셨을 것 같고. 알파 n 플러스 베타 n 얼마니? 두근의 합? 6이라는 거 나와야겠지. 2차 방정식이니까. 자,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니? 2개 곱하면 네,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3 분의 1이죠? 여기까지 됐니? 근각계수 관계는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내가 구할 게 뭔데?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자, 요놈 역수들의 합이에요. 맞지? 그럼 통분해 주시면 어떤 모양 되는지 알지, 얘들아? 따로 쓰진 않을게. 바로 쓸게. 통분하시면 얘분의 얘가 모양 나올 거라 2n 더하기 1, 2n 더하기 3 분의 6 되겠죠. 됐니? 자, 부분분수 앞으로 나중에 쪼개는 거 좀 잘 되고 몇 개씩 남는 거 잘 되면 꼭 하는 실수가 상수배 잘 따지는 거야. 자, 얘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야, 얘들아? 2야. 이거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 참고로. 그럼 2 곱하기 6을 쓰시면 돼요. 분자에 있는 숫자까지 한 번에. 자, 그런 다음에 쪼갤 때는 어떻게 쪼개면 돼? 그냥 앞에 거 분의 1, 뒤에 거 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상수부터 처리하고. 알겠어? 자, 그러면 요건 몇 개씩 남죠? 제어가 혹시 앞뒤로 몇 개씩? 하나씩 남습니다. 자, 잘 봐봐. 2 차이 난다고 두 개가 아니야. 얘네들도 2씩 커져요. 공차가 2인 상태야, 쉽게 말하면. 근데 2 차이 난다라는 건 한 칸 차이 나는 놈들이야. 그러므로 하나씩 남아요. 헷갈리면 계속 해보라고 했어요. 2n 플러스 1에 1부터 집어넣어봐. 3부터 시작해. 3, 5 이렇게. 얘는 5부터 시작해. 그러면 겹치지 않는 3만 남을 거라고. 다 지워지고 겹치는 거. 알겠죠? 그래서 3분의 1 남고요. 23분의 1 남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뭐 69분의 1로 통분하셔야 되나요? 69분의 20인데 3 곱해지나요? 맞나? 모르겠다. 답이 얼마야 그러면? 23 분의 20? 네,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하네요. 아, 잘못 썼네. 역수 왜 한 거야? 미안해요. 이걸 이제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풀다 보니까 그러네. 이랬으면 되지. 자, 됐죠? 저걸 지우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겠네요. 자, 한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똑같은 문제예요. 52번 풀고 프린트 마무리할게요. 네, 그냥 기계적으로 바로 쓸게요. 근각의 수관계를 쓸 필요는 없지, 얘들아. 그거는 뭐 알아서, 그러니까 식은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되고 n에 n 플러스 1 되고 분자가 45가 돼서 요게 얼마래? 42가 된대. 여기까지 됐나요? 자, 부분분수 쪼개는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1 나옵니다. 1분의 45 쓰면 그냥 45겠죠? 열이야 몇 개씩 남았니? 네, 1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면은 이렇게 쪼개지잖아? 맞지? 그래서 가장 작은 거 1분의 1 남고요. 가장 큰 거 n 플러스 1분의 1 남겠죠? 이렇게 식이 정리될 거예요. 야, 방정식 풀어달라는 얘기지. 됐죠? 그래서 양변에 45 나눠주시고요. 뭐 요놈 우항 넘기고 45분의 42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식이 뭐가 돼? 45분의 3은 m 더하기 1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럼 약분해서 그냥 뭐 해주면 돼? 15분의 1이니까 자, m 값 얼마? 14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는 요게 그 개념 설명 때 했어요. 몇 급수라고 내가 보여줘서 한 칸씩 밀어서 빼는 문제 유형. 그건데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소개한 걸로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귀납적 정의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 지금 끊었다 갈게요. 가정 마무리 되니까. 네, 자, 오늘 절반 정도 내용 정리할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은 다음 주 일요일 날 하면서 문제 풀고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리할 내용은 마지막 뭐 중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수열을 정의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 항으로 정리했던 거야. 뭐 AN의 식이 뭐다 하면 얘는 등차 수열이네, 얘는 뭐 등비 수열이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었다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일반항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주실 거예요. 문제에서. 아니면 조건에서. 됐니? 근데 꼭 첫 번째 항을 주진 않을 수도 있어. 자, 특수라는 말, 특정항. 항에 대한 값을 제시해 줄 거야. 뭐 두 번째 항은 얼마야? 아니면 다섯 번째 항은 얼마야?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항을 한두 개의 값을 직접 줘야만 풀 수 있도록 나올 거고, 두 번째는 AN과 AN 플러스 1, 꼭 N 플러스 1이 아닐 수도 있어. N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 뭐 세 개의 항에 대한 조건을 줄 수도 있어. 즉, 관계식을 줄 겁니다. 요 둘이 어떠한 관계에 있다라는 걸 줄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야? 추측하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예전에는 요 두 개를 가지고, 예전엔 과거라고 써야 되나? 색깔 좀 바꿔 씁시다. 자, 과거에는 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AN, 뭐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표였었어. 위에 관계식을 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게 예전 교육과정의 목표였었어. 근데 지금은 요거를 지양합니다. 일반항 만드는 거 하지 마. 굳이 일반항 안 만들어도 니네 다 구할 수 있게 내줄게. 교육부 지침이 그래요. 오케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거는 외워야 빨리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어. 요건 내신의 한정에서. 수능에는 당연히 이런 문제 내지 않아요. 왜? 교육부 지침이 어땠으니까. 야, 이런 거 구하지 마. 이런 거 구해서 푸는 거 니네 안 해도 돼. 근데 이걸 내가 외워서 푸는 게 시간이 더 빠르면 교육부 지침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수능엔 안 나와요. 그럼 당연히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내신 대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오는 것들은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쌤 안 나온다면서요? 네, 거의 안 나오는 건 맞아. 근데 한두 문제 나왔을 때, 외워서 풀었을 때 시간 세이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내신 대비 들어가면 좀 외울 거야. 소개는 좀 해드릴 거고, 몇 가지가 있는지. 그 중에서 좀 어려운 건 빼고, 참고로. 알겠죠? 됐지? 자, 그럼 가장 쉬운 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등차수열. 오늘은 딱 두 가지만 할 거야.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만 할 겁니다. 용어 하나 소개해줘야 되네. 자, 요 관계식을 얘들아 미안해. 요 관계식을 예전 말로 점화식이라고 불렀어요. 점화, 불을 지핀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어떤 수열이 만들어지기까지 그거에 뭐, 욕이 아니야. 시발점이 되는 거죠. 발음 잘해야 된다. 그치? 시발점이 되는 그러한 식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첫째 항은 따로 안 쓸게. 알겠지? 야, 항들의 관계식 쓰면 그게 다 점화식이야. 관계식인 거야. 알겠죠? 그럼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뭘 말하는 거야? 이 식의 의미가 뭐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가 뭐냐고. 이 식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연속된 두 항의 차이가 얼마다? D로 일정하다. 이해 갔어? 다시 연속된 두 항의 차는 항상 D라는 값으로 일정해야 돼. 그게 뭐야? 등차 수열의 정의잖아. 차이가 일정한 수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바로 뭐라고?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관계식인 거예요. 자, 그럼 당연하게도 얘들아 요 식이 어때야 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요.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n에 대해서 요 식이 만족한다? 그럼 AN은 등차 수열이다. 됐죠? 자, 모든이라는 말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알겠지? 그럼 그 다음 또 다른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은 자, 요 두 개랑 요 둘의 차이와 이 둘의 차이가 항상 같다. 라는 것도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될 거예요. 그냥 연속된 두 개의 항, 그 다음 두 개의 항 차이도 계속 같다라는 뜻이잖아.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차이가 일정하다. 그래서 바로 요게 이 식을 정리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랑 같은 식. 등차 중항의 성질이라는 식이 있었지. 이거 위아래는 같은 식이에요. 위에 거 이항하면 아래식 됩니다. 요게 그냥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들. 즉 점화식들이에요. 정확하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들입니다. 무난하죠?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들도 있을 거야. 당연히. 그치? 같은 원리로 쓸게. 자, 모든 n에 대해서 자, 등차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었다면 등비는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나눴을 때 어떻다? 일정한 상수값이 나온다. 라는 조건식, 관계식이 나와 있으면 그건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이거는 일정한 값이 아닌 그냥 저 두 번째 식처럼 자, 요 두 개를 나눈 것과 그 다음 두 개를 나눈 것도 항상 같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붙으면 이것도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인 거야. 그럼 이걸 분모들끼리 곱해주면 그게 바로 뭐라고? 등비 수열의 등차 중항의 성질이 바로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중 하나였던 겁니다. 이렇게 항들의 관계식이 나와 있으면 그게 바로 점화식들, 즉 수열을 대표하는 관계식들인 거야.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의에 입각한 식이야, 그냥 단지. 맞냐? 그럼 내가 이제부터 쓸 거는 얘들아, 요거야. 자주 나오는 거는 외워야 된다라고 했던 거 있지. 저거를 지금부터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 겁니다. 알겠죠? 크게 4가지 정도 정리를 할 예정. 3개만 할까? 3개만 할게요. 우리 아마 교재엔 3개 정도밖에 안 나오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점화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사실. 하지만 나는 쓸 거야. 자, 자주 나오는 점화식에 대해서 총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가지만 할까, 오늘은? 4가지 하면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2가지만 할게요, 쏘리. 2가지만 한번 다뤄볼게. 첫 번째, 자, 얘네랑 관련 있는 것들만 얘기할 거야. 등차, 등비랑. 알겠지? 자, 우리 방금 전에 잠깐만 봐봐. 등차 수열의 점화식에서 첫 번째 게 이항하면 이렇게 생긴 거지, 얘들아. 맞지? 얘가 뭐야? 일정한 어떠한 숫자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뭐라고?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였잖아. 일정하니까 항상 차이가. 근데 이제부터 얘가 변할 거야. 알겠어? 이 더해지는 값이 매번 달라지는 꼴을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주어진 점화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an 플러스 1을 자,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 항에다가 뭔가를 더할 겁니다. 알겠지? 근데 그거는 n의 값에 따라서 항들이 몇 번째 항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fn이라고 쓸게요. 자, fn이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그냥 n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야.
상수가 아니라 매번 달라진다라는 뜻이겠지. 더하기 할 때. 됐나?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볼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등차 수열이랑 관련이 있어. 근데 등차 수열은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고, 요번엔 매번 달라지는 걸 더하는 거라며,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뭐 일반화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식을 만들 때 일반항을 만들 건데 그때 원리가 동일합니다. 됐니? 그래서 이건 안 써도 돼.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잘 봐. 우리 등차 수열부터 볼게. 자, 얘가 등차면 얘들아 플러스 얼마? dc 계속 더해지는 거지. 여기까지 맞을까?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만들어졌지? 얘들아,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d 몇 번 더한 거야? n-1번 더했다고 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만들었단 말이야. 기억나요? 됐니? 근데 이제 요게 뭘로 바뀐다고? 일정한 숫자가 아니라 얘는 첫 번째 값은 f1이라는 값, 어떠한 값이야? 하나의 값. 그 다음은 f2가 더해지는 거야. 그 다음은 f3가 더해지고, 그럼 마지막에 더해지는 건 뭐겠니? f n-1이겠지. n-1번째가 어떠한 값이 더해질 거니까. 이해 갔어? 됐어? 그럼 나는 요 an을 뭐라고 만들 수 있지? 일반항을? 첫 번째 항에다가 뭐 더해가면 돼? 요 놈들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전엔 d가 n-1개였으니까 이렇게 쓴 것 뿐이고. 됐어? 이제는 뭐 한다고? 첫 번째 항에서 얘까지 가려면 요것들 다 더하면 된다고. 괜찮니? 그래서 뭐라고 써? f1부터 fn-1까지 다 더하면 되는 거라고. 이 아이디어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더하기에 관한 점화식. 됐니? 자, 그러면 뭐 얘를 조금 더 다르게 보는 표현이 있어서 그거 보려고. 자,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세로식을 쓸 거예요. 자, 1 집어넣을게요. 됐죠? 그 다음 2 집어넣읍시다. 자, 어디까지만 구할 거냐면 n까지만 할 거야. an. 그럼 1씩 줄이면 돼요. 그래서 이전항 an 빼기 1 더하기 f n 빼기 1이야. 됐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하자? 다 더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 더하면 왼쪽은 뭐가 생겨? A2부터 AN까지의 합이 될 거고, 오른쪽도 요거 다 더하고 얘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양변에서 똑같은 건 얘들아 지울 수 있잖아. 양변에서 A2 빼면 되고, 양변에서 A3 빼면 되고. 이해가요? 양변에서 요 놈도 빠지겠지. 고로 남는 게 뭐라고? 좌변엔 AN만 남고요. 우변엔 A1 남고, 요거다 더하기로 쓰면 된다고. 얘랑 똑같은 식 나오는 거야, 지금. 됐어? 근데 더하기를 이렇게 무식하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새로운 걸 배웠어. 뭐?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개? N-1개 FK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이걸 외워 놓으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요것도 오늘 한번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화를 했으니까 이제 당연하게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등비 수열의 일반화 버전도 해봅시다. 그럼 등비 수열이라는 놈도 어때요? 일정한 값을 곱해서 다음항을 만드는 건데 이제부터는 어떻다? 일정한 수를 곱하지 않고 매번 다른 숫자를 곱하는 거야. 곱하기 fn. 괜찮니? 자, 그러면 원리는 똑같아요. 얘도 지금 n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것 뿐이야. 매번 달라진다라는 뜻이겠지.
그런 다음에 요 점화식 자체도 당연히 등비 수열의 일반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또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 자, 마찬가지로 1 집어넣고요. 2 집어넣고요. n-1 집어넣읍시다. 즉 an까지만 씁시다. an은 an-1 곱하기 fn-1이야. 됐니? 자, 요번에는 우리 양변을 각각 곱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외우는 방법. 더하기 fn 꼴이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뭔가에 더해서 만드는 거. 그러면 다 더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곱하기 fn 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세로씩 다 곱해주면 돼요. 됐냐? 그럼 왼쪽 다 곱하면 a2부터 an, 오른쪽 다 곱하면 요놈들 싹 곱하겠지, 그치? 그럼 양변에서 똑같은 놈들은 나눠줄 수 있겠지. 양변에서 a2 나누자, a3 나누자, an-1 나눕시다. 그럼 또 남는 건 an만 남고요. 우변은 뭐가 남아? a1에 f1부터 fn-1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자, 등비 수열은 원래 요게 다 일정한 r이라는 값이었던 거야. 그래서 r을 n-1번 곱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안 써도 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r이 n-1번 곱해진다라고 썼었다고. 똑같은 게 n-1번. 얘가 이제 일정한 수가 아니라 이렇게 바뀐 거라고. 매번 다른 값으로. 이해갈까요? 네. 그래서 얘는 약분이 잘 되고 할 건데, 오케이? 우리가 곱하기를 좀 편하게 쓰는 방법을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어. 알겠지? 나중에 대학 가면 배우긴 할 거야. 자, 곱하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세요, 이거는. 파이 대문자 써서 나타내요. 곱하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됐죠? 네, 뭐 이런 기호가,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되고, 어차피 다 약분되게 나올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뭐 99분의 100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 약분되게 나올 거야. 규칙성 있게. 무조건. 직접 계산할 때는. 알겠죠? 네, 그래서 요 내용들만 가지고 오늘 문제 한두 유형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잘 적어보세요. 지금 필요한 내용들. 네. 뭐 마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새로운 프린트 이제 문제 좀 들어가 봅시다. 귀납법. 뭐 귀납법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참고로. 볼게요. 진짜 간단해.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은 엄청 쉬운 문제들이라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몇 번째 항을 줄 거야. 이 문제는 첫 번째 항을 현재 준 상황이네. 그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항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대. 제어가 이 두 번째 조건 보고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뭐가 얼마? 무슨 수열? 그래, 그냥 등차 수열만 떠오르면 되고요. 요 더해진 게 뭐라고? 공차다. 그냥 바로 떠오르면 된다고. 알겠지? 제가 등차를 의미하는 식이다만 파악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자, 그러면 AN은 어떻게 돼요? 공차 알았으니까 3N 일단 쓰시고요.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는데 빼기 1 적어주면 끝. A10은 29. 이렇게 쓰셔야 한다고. 등차 수열을 했던 것처럼. 됐어요?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항 또 2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은정아, 얘는 무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냐? 다음 항을 만들려면 얼마를 곱해서 만든다? 2를 곱해서 만든다. 그치? 그럼 곱해지는 요 놈이 뭐라고? 공비라고. 그죠? 그럼 난 첫째 항 알고 공비하니까 뭐 해주면 돼?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 쓰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몇 번째 항 구해달래? 얘도 10번째 항이네요. 그러면 내가 10 집어넣어서 10번째 항 얼마? 2의 10제곱 1024 뭐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이런 게 등차 등비의 점화식. 자, 그럼 3번도 마찬가지. 자,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3인데,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 있대, 얘들아.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식은 어때요, 얘들아? 얼만지는 나타낼 수 없어, 그치? 하지만 뭘 표현하는 식이라고? 등차를 표현하는 식이라고. 등차 중앙의 성질이라는 게 바로 보이셔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이 세 번째 식이 주는 조건은 A에는 등차 수열이야. 근데 요 두 조건 줄게. 됐니? 공차 얼마야 그러면? 2. 그럼 주어진 식은 2n 빼기 1이라고 바로 쓰면 된다고. 등차인지만 눈치만 채면 되는 거야, 식 보고. 그럼 네 번째도 똑같겠죠? 안 쓸게요. 그냥 얼마라는 거야. 두 번째, 그 세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네 번째 문제는? 네,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등비를 의미해요. 등비 중앙의 성질. 됐니? 그럼 등비인 거 알았으면 이 식은 끝난 거야. 더 이상 역할이 없어. 알겠지?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 앞에 두 개를 보고 첫째 항 6이고 공비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등비를 알려주는 거에서 끝난다고, 요놈의 역할을. 자, 그러면 A에는 어떻게 되지? 첫째 항 곱하기 등비의 n-1제곱. n에다가 10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괜찮을까? 네. 자, 3번에 1번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일단 주어진 조건 중에서 세 번째 식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보고 A에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야? 위에 두 개 조건을 가지고 그러면 야, 얼만큼 커졌냐? 네, 공차가 2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A에는 그냥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n이라고 쓸 수 있겠다. 첫째 항도 2가 맞으니까. 됐니? 저걸 오른쪽 식에 대입해서 식을 적어주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곱하기 2k 플러스 2가 될 거야, 얘들아. 맞아? 자, 시그마를 편하게 푸시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상수변 앞으로 빼는 게 중요해. 그럼 이거 4분의 1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부분분수 쪼개기 전에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모양 만들어질 거야. 됐어? 그러면 4분의 1에 자, 부분분수 만들면 이제 어떻게 되죠? 네, 뒤에 거 빼기 앞에 건 1이니까 1분의 1은 따로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됐니? 그럼 몇 개씩 남죠? 네, 한 개씩 남습니다. 4분의 1에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끝. 뭐 통분해서 쓴다고 한다면 뭐 4에 n 플러스 1분의 n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 요 정도까지. 네, 여기 3번, 3-1이었고요.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중근이라는 조건이 얘들아 짝수 판별식 어떻게 되죠? a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an 곱하기 an 플러스 2는 0이다. 그럼 우리한테 준 조건은 a는 뭐다? 등비다예요. 됐어? 얼마? 공비가 얼마고 첫째 항은 나와 있으니까 공비가 3이다.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중근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bn이라는 중근 자체를, 그치?
아니야? 맞지? 됐죠? 자, 그러니까 어때? AN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X 구하는 게 목적이지, 나는. 그럼 AN을 처리할 수 있는지만 체크해보면 돼. 할 수 있어. 양면에서 AN 나누시면 됩니다. AN은 절대 0일 수 없어요. 왜? 일단 2차 방정식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또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이면 계속 곱해보세요. 절대 0이라는 숫자는 튀어나오지 않아. 그럼 항상 얘는 0들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 X제곱 2배 AN분의 AN 플러스 1. 설명하려고 좀 자세히 쓸게요. AN분의 AN 플러스 2. 됐니? 그럼 어때?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 요거 3이고요. 두 칸 차이, 3의 제곱, 9입니다. 그래서 고로 주어진 2차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돼요. 그럼 내가 찾던 중근 bn의 값은 그냥 얼마인 거야? 항상 마 3인 거예요. 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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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3. 마3이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마3이 몇 번? 10번이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30. 됐나요? 오케이. 갑시다. 일찍 끝낼 수 있지.